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 좌연 45도가량 기울었던 세월호는 1시간 40여 분 만인 오전 10시 40분에 완전히 침몰했다. 세월호의 침몰은 비슷한 규모의 선박에서 예상할 수 있는 속도에 비해 빠르게 진행된 것이었다. 침몰 당시 세월호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세월호 침몰의 과정을 밝힌다. 세월호는 뱃머리에서 뱃구리까지의 거리는 145.61m, 좌연에서 우연까지의 거리는 22m다. 세월호의 위쪽 세계층 선교 AB 갑판은 승객이 머무는 객실이며 가운데 두 개층 CD 갑판은 차량이나 화물 등을 실을 수 있는 화물칸이다. 차량 적재 구역인 D 갑판 화물칸 밑으로는 E 갑판이 있는데 여기엔 기관실, 평형수, 연료유, 청수 탱크, 횡방향 스러스터 등이 있다. 좌연 45도로 기운 상태에서 1시간 40분 만에 완전 침몰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침몰 시간과 상황을 분석했다. 다른 선박과 이제 뭐 비교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횡경사 각이 이루는 세월호가 갖고 있는 형상에서 시간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어느 일정 횡경사각 이상이 됐을 때 빠르게 배가 돌아갔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저희 보고서를 보시면 세월호 최초 침수 시작된 시각이 8시 49분 45도 상황이고요. 그 뒤로부터 1시간 동안의 횡경사 변화량은 약 17도 정도 되고, 그 17도 상황에서 약 35분이 흐른 뒤에 65도로 급격한 횡경사 변화로 인해서 세월호가 침수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선박의 침수 과정과 일반적인 선박의 침수 과정과는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를 통해 빠른 침몰의 원인인 침수 과정과 경로를 재조사했다. 먼저 침수로 세월호의 부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조사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배의 상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건현 갑판인 D 갑판에서 E 갑판 사이 물이 선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닫혀 있어야 할 계구부 대부분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인양 후 선체 조사에서 맨홀로 호스가 연결되어 있어 닫을 수 없거나 맨홀 덮개가 벽면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보아 운항 시 닫아야 할 계구부를 관행적으로 닫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세월호 선원들의 대인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세월호 선조위는 인양된 세월호 내외부 현장 조사를 통해 건현 갑판인 D 갑판의 하부 구조인 E 갑판으로 침수 가능한 여러 개의 통로를 발견했다. 좌연 45도 기운 상태에서 내부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는 다양했다. 하지만 좌연 C 갑판에 주차되었던 1톤 트럭의 218번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초기 침수에 대한 경로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이로써 세월호가 횡경사각 45도에서 C갑판 위의 외부와 연결된 핀 안정기실 좌연 로버 통풍구를 통해 최초 침수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선조위는 선체 현장 조사와 자료 조사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 시뮬레이션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를 갖는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에 침수 시뮬레이션 컴퓨터 모의 실험과 모형 실험을 의뢰해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선조위에서는 마린의 침수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횡경사 각도, 예상되는 횡경사 각도와 선박의 형상과 수밀 구획이 고려된 선박의 도면, 그리고 계구부 해치, 그리고 각종 통풍구, 수밀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정보를 제공해서 마린에서만 갖고 있는 감압수조 그리고 대기압수조를 통해서 침수 시뮬레이션을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감압수조를 사용한 이유는 국내에는 감압수조 시설이 없었고 모델이 1대30 비율로 축소 제작됐기 때문에 모델이 받는 압력을 현실과 매치시키기 위해서 가장 잘 부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마린의 그 감압수조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세월호 모형은 선조위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물을 1:30의 비율로 축소 제작한 침수 모형으로 모든 갑판과 격벽, 탱크, 상부 구조물을 동일한 비율로 재현해냈다. 대기압 수조에서 자유 침수 실험이 진행되었다. 저희가 모형 실험을 실시한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서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결정했는데, 그 중 한 가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시가판 시나리오. 루버 통풍구를 통해서 시가판으로 물이 쌓이는 시나리오고, 두 번째로는 피난전기실 시나리오. 그 외판으로 연결된 루버 통풍구를 통해서 피난전기실로 연결되는 통풍 구조로 피난전기실이 먼저 침수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서 피난전기실 시나리오가 더 맞다. 왜냐하면 그 정밀 분석을 통해서 당시에 덮여있던 피난전기실 통풍 그 루버 벤트가 피난전기실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침수 모형 실험으로 밝혀낸 사실은 이렇다. 좌연 45도 기운 세월호는 C갑판 루버 통풍을 통해 연결된 피난전기실 통풍통을 통해 침수되었다. 그 후 기관 장비 구획으로 연결되는 열린 맨홀과 수밀문을 통해 기관실, 보조기관실, 축실, 선미 스러스터실, 그리고 타기실의 침수로 이어졌다.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닫혀 있어야 할 계구부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모형이 빠르게 침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시가판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횡경사가 더 많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피난전기실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홀수가 증가하고 횡경사가 진행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결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다가 외판에서 시가판으로 연결된 배수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배수구 조사를 통해서 그 배수구는 밸브가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말은 배가 횡경사가 45도 정도 기울었을 때는 이 배수구를 통해서 바로 시가판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었음을 확인해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의 각 갑판에는 선내에서 발생하는 물을 배 밖으로 배출하는 배수구가 선체 외부로 연결되어 있다. 건연 갑판인 D갑판의 배수구는 외부로부터 물의 유입을 막는 스톤 밸브가 있지만, 수면보다 높이 위치한 그 외의 갑판에는 밸브 없이 외부로 연결되어 있다. 선조위는 이를 바탕으로 선박이 과도하게 기울어 C갑판 배수구의 높이가 수면과 같아지면 해수 유입이 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C갑판 루버 통풍을 통해 피난전기실로 1차 침수가 시작되고, C갑판 배수구를 통해 C갑판으로 침수가 시작되는 최종 침수 경로를 완성했다. 완성된 최종 침수 경로는 마린 실험을 통해 인양전 제기된 침수 경로보다 실제 세월호 침수 과정과 가장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그렇다면 만약 세월호의 수밀문과 맨홀이 규정대로 닫혀 있었다면 그날의 참사는 달라졌을까? 이 배가 이렇게 빨리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안의 수밀 구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 배가 인양되고 나서 조사관들이 세월호 안에서 조사를 시작했을 때 보고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관 장비 구획 같은 경우는 전체 수밀문 그리고 수밀 맨홀이 개방된 상태로 조사되었고, D갑판 해치 역시 대부분이 개방된 상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조사가 된 상태에서 이것은 만약에 닫혀 있었다면은 결과가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 일치를 보았고, 그렇게 해서 마린에서 모형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세월호 선조위는 수밀문과 맨홀이 닫혀 있었다는 가정하에 해양연구소 마린과 추가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수밀문과 맨홀이 모두 닫힌 세월호 모형은 65도가량 기울어진 뒤 더 이상 침몰이 진행되지 않고 수면 위에 떠 있었다. 수밀 구획의 수밀성을 유지했을 경우는 배가 좀 더 오래 떠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65도 횡경사에서 더 이상 횡경사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는 의미가 선박안전관리기관이나 선박안전관리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낸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조치사항으로는 수밀구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 그 다음에 선박검사기관의 엄격한 수밀구획 구조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안전교육에도 수밀구획 관리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밀구획의 개폐장치 또한 유지보수가 잘 되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수밀구획 관리에 대한 비상대응 대책 방안도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로 밝혀진 세월호 침수와 침몰의 진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차와 규정된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 지켰다면 그날의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